안녕하세요. 소방언론 18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은 보기를 보면 구리, 수은, 물, 철이 있는데요. 구리, 수은, 철은 모두 금속물질이죠. 금속물질은 모두 비열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물 3번이고요. 비열은 어떤 물질의 1g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비열이 가장 낮은 물질은 묻지 않습니다.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을 보통 소방에서는 묻고 있고요. 거기서 정답은 90% 이상의 확률로 물이라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보다 높은 건 없고요. 네, 물질 중에 높은 게 있지만 소방에서는 물보다 비열이 높은 물질이 나오지 않고요. 구리, 수은, 철, 다른 금속 물질과 비교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소방에 나온 물질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어떤 유기화합물을 원소 분석한 결과 중량 백분율이 C. 탄소는 39.9%, H. 수소는 6.7%, O. 산소는 53.4%인 경우 이 화합물의 분자식은 이라는 문제고요. 친절하게 원자량도 주어졌습니다. 단 원자량은 탄소는 12, 산소는 16, H. 수소는 1이다 라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순서가 다 공통적이죠. C가 먼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주어져 있고 O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C의 몰수 대 H의 몰수 대 O의 몰수 순서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몰수비는 어떻게 구하냐? 원자량분의 중량 백분율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C의 몰수비는 C 원자량분의 C의 중량 백분율, H 몰수는 H 원자량분의 H의 중량 백분율, O의 몰수는 O의 원자량분의 O의 중량 백분율입니다. 각 값들을 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넣어주면 C 원자량 12, 중량 백분율은 39.9 대 H는 1, 중량 백분율은 6.7.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O의 원자량은 16, 중량 백분율은 53.4입니다. 1분 6.7로 딱 맞아 떨어지고 옆에는 3.3. 그 다음에 53.4는 여기서 3.37 오네요. 그냥 대략 3.3으로 찍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3.3으로 나눠주면 대략 1대 2대 1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1개, H는 2개, O는 1개에 해당하는 것은 없네요. 그럼 두 번째, 이제 C를 2개 넣고 H는 4개, O를 2개 넣은 거 1대 2대 1인 비율을 따라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C2H4 O2가 없다 그러면 C3H6 5, 3이 될 수 있고 1, 2, 1 비율만 맞으면 되겠죠. 일단은 1, 2, 1이 없기 때문에 2, 4,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유료탱크의 화재 시 탱크 저부의 물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하여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을 일으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핵심 단어를 집중을 해야겠죠. 자, 핵심 단어가 뭐냐? 여기서 탱크 저부입니다. 탱크 저부 또는 탱크 바닥, 탱크 하단, 즉 탱크의 아랫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일 오버가 정답입니다. 보일 오버가. 그러면 나머지 세 개도 핵심 단어를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슬롭 오버는 기름 표면이라는 단어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표면에 물을 살수했을 때 넘치는 현상을 슬롭 오버라고 하고요. 블레비는 탱크 화재인데 화재로 인해서 탱크가 파손 플러스 폭발이 일어난 거, 블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핵심 단어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탱크 저부, 하단 바닥, 보일 오버, 슬로버는 기름 표면에 물을 살수, 기름 표면, 블랩이는 탱크에 화재 나서 탱크가 파손 폭발이라는 것을 블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어볼, 화구는 블레비의 산물입니다. 블레비가 발생하고 나면 이제 파이어볼이라는 게 발생하는 공중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출 문제에서는 파이어볼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CBT로 바뀐 현재로서는 파이어볼도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블레비가 발생하면 파이어볼이 발생한다 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떤 기체가 용도시 1기압에서 부피가 11.2L, 기체 질량이 22g이었다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에 단,
힌트까지 줬습니다.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체에 다양한 값을 주어지고 기체의 어떤 값을 구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선생님이 미리 적어뒀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그냥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 M은 분자량, W는 질량, RT는 같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수죠. 기체 상수인데 상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값입니다. 값인데 문제에서 보면 1기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0.82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1기압으로 주어지면 보통 0.08이라고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값도 봐야겠죠. P는 문제에서 1기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atm. 그렇죠? V는 11.2L라고 했기 때문에 11.2L. 또 뭐가 부족하죠? 그 다음 W. 기체의 질량은 22g이라고 했기 때문에 22g. T는 절대온인데 0도씨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0도씨에 273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는 273K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M, 이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에 맞는 식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정리하면 PV분의 WRT라고 할 수 있고요. 값을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W는 22, 기체 상수는 0.082, 온도는 273, 부피는 1기압, V는 11.2 해서 선생님이 또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약 43.97이 나옵니다. 그리고 몰수니까 몰이겠죠, 단위는. 그래서 값이 나왔고 이 값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보면 44인 보기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이기 때문에 기체 상수가 1기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0.082 주어진다는 것만 기억하고 절대온도 사용한다는 것만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염소의 4요소 중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저하시켜 연쇄반응을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연쇄반응을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은 4번인 억제소화고요. 염소의 4요소부터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설명으로. 4요소는 가산점이라고 보통 합니다. 3요소는 가산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플러스 연쇄반응입니다. 보통 요 3개를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플러스가 돼서 이제 4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3요소는 가산점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염소에 4요소가 있는데 그럼 소화는 어떤 원리냐? 염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 4가지 중 한 개만 제거해도 소화가 된다는 원리가 소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을 없애는 것을 제거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연물은 염소가 가능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장작이라든가 가스, 기름 등이 가연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산소 공급원은 마찬가지로 공기는 산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질식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질식이 뭔지 아시죠? 숨 막히는 거. 그렇게 해서 산소를 차단하는 것을 질식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화는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최소한의 불을 붙이기 위한 열 에너지. 그래서 라이터를 예를 들면 부싯돌을 탁탁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도 이 스파크가 이 라이터에선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틀면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끊임없이 스파크가 일어나도 이게 하나의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열 에너지를 점화원이라고 하고요. 점화원을 제거하는 방법은 냉각 소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온도를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소화는 제일 흔한 방법이죠. 물로 끓일 때는 보통 온도를 낮춰서 끄는 냉각 소화로 소화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연쇄반응이라고. 연쇄반응이 뭐냐? 불을 타닥타닥 해서 끊임없이 불이 붙이려면 이 점화원을 끄더라도 라이터도 마찬가지로 누르는 상태에서는 계속 불이 일어나잖아요. 부싯돌을 계속 안 켜도. 그 이유가 처음에 불이 붙었어. 불이 붙으면 열 에너지가 생기죠. 이 열 에너지가 다시 점화원으로 들어갑니다. 연소로 인한 열 에너지가 점화원으로 유지되는 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붙일 때만
최소한 열 에너지가 없고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불로 인한 열 에너지가 다시 점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것은 억제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활성기의 생산을 저하시켜 연산 반응을 중지시키는 것을 이제 억제 소화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소의 4요소, 3요소, 그리고 소화 방법 모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TLV가 가장 높은 가스는 이라는 문제고요. TLV, 한국어로 호용한계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투여량이 몸 안에서 해독시켜 제거할 수 있어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투여량을 의미합니다. 즉,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양까지는 몸에 유해하다는 의미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TLV가 높으면 비교적 덜 해롭다. TLV가 낮다는 것은 위험하다, 치명적이다 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LV가 높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이 양만큼은 더 많이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해로운 거고, TLV가 낮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이 가스를 해독할 수 있는 양이 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치명적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V가 가장 높은 가스는 묻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 뭐 책을 보면 이제 시아나수소, 포스겐, 이산화탄소에 대한 TLV 값이 다 주어져 있는데, 대체로 그냥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다는 것만 기억해 주고요. 포스겐과 시아나수소가 낮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약 5,000이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우리가 몸으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들숨 날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비교적 덜 해롭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셨다면 이제 외우기도 굉장히 수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TLV가 보통 가장 높은 거에 속한 것은 이산화탄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언론 18년 제4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